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위 소식을 모은 국방탐구 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기, 전차, 전투기, 군사위성, 통신장비 등 다양한 군수품을 생산하며 K방산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와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방산의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00억 달러까지 넘볼 정도로 약 10배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었던 수출 시장은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확대되었으며 수출 제품도 탄약과 함정에서 전투기와 자주포 등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한국은 항공 강국으로 성장할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영국 공군의 주목도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10월 한국 공군과 영국 공군은 우주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군사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실무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최근 독일 공군이 2024 피치 블랙 훈련에서 한국 공군을 불공정하게 대했다는 소문과는 대조적으로 영국 공군은 한국을 평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협력 의지를 보인 행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동등한 외교적 지위로 대우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점은 독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긴장된 태도를 보이며 급히 영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서두른 이유는 공동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2025년까지 약 20억 파운드 하나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총 120억 파운드 하나 22조 5,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며 정권이 교체되자 전투기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가 영국과 협력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노동당이 이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들 역시 프로젝트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는 향후 5년 내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에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이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향후 10년 내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에 대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4분의 1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가운데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발표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잡아 공동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권 교체 이후 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일본은 독자적인 전투기 제작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과거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는 F일 뿐이며 F는 사실상 F-16 개량형에 불과해 진정한 독자 개발로 보기 어렵다는 현실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기 제작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으며 실패할 경우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 프로젝트처럼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공학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영국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일본의 기술 발전이 10년은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독자 개발을 고집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의 유명 방위 유튜버는 인도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수입을 계획 중이며 후보로 F-35, 수-5257 그리고 한국의 KF-21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들여와 중국을 견제한 바 있으며 자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급속히 발전 중인 KF-21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보로 에어쇼에서 KF-21의 첨단 모형이 전시된 후 유럽 내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KF-21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여러 나라의 구매 목록에 KF-21 전투기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은 영국이 빠질 경우 사우디를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미 한국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큰 계획을 발표하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디는 과거 지켓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을 때 일본이 이를 반대했으나 이번에 영국의 탈퇴 가능성으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함께 개발하는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의 차세대 중형위성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성능 개량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KF-21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중형위성을 포함한 패키지 협상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한국이 발표한 KF-21의 세 가지 모델 중 하나인 수출형 모델 KF-21SA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모델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한국산 첨단 항공기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이 엔진이 KF-21 블록3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는 블록3를 거쳐 고성능 데이터 링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장착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공개된 항공기 엔진은 현재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과 비슷하지만 F414의 15,000파운드 출력을 넘어서는 18,000파운드 출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더 높은 출력 성능을 달성할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 개발 중인 2000켈빈급 소재 기술 사업은 2025년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사우디와 6세대 전투 항공기의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전투 항공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와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개발해 앞으로 사우디에 약 200기의 위성을 판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6세대 전투 항공기뿐 아니라 위성 개발 및 판매 계획까지 구체화되면서 전투 항공기 프로젝트는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정된 6세대 전투 항공기 개발 비용은 약 22조 원에 달하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여러 나라가 6세대 전투기를 쉽게 개발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동의 석유보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중동 국가들과의 신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에 비해 KF-21 블록3 또는 6세대 전투기가 낮은 개발 비용과 빠른 생산 착수에 강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를 사우디의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6세대 전투 항공기 개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동에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개발 협력에서 겪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로 한 한국은 현금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여 빠르게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가장 늦게 6세대 전투 항공기 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빠르게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오히려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협력 추진을 원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협력을 추진하던 사우디와 영국 모두가 한국의 전투 항공기 기술력에 주목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상 전력뿐만 아니라 항공전력 부문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높은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뛰어나며 수출 잠재력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높은 국산화 비율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현재 약 70%에 이르는 국산화율을 자랑하는 KF-21은 한국이 항공기 생산 역사가 짧은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뛰어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독립적인 군사 항공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초기에는 국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제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던 미국은 과거 한국에 강한 압박을 가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번 KF-21 개발로 인해 그러한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국산 전투 항공기 특허가 완성되면서 이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으로 항공 엔진 독립을 이뤄낸 것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글로벌 약 150조 원 규모의 항공 엔진 시장을 목표로 삼아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수출 시 독일의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K9에 장착된 MTU 엔진이 독일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계약 직전까지 갔던 수출 계약이 독일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독자적으로 1000마력급 전차 엔진을 개발하여 K9 자주포에 장착함으로써 이제는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 개발에 이어 전투 항공기 동력 기관 개발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설계 도면을 토대로 항공기 동력 기관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에너빌리티가 합류하면서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투 항공기 엔진이 압축 공기를 연료로 태워 터빈을 회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스터빈 발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항공기 부품 제작 역량을 갖춘 하나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의 협력으로 전투 항공기 엔진 개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F414 터빈 엔진을 대체할 한국산 엔진 개발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곧 5세대 초음속 전투 항공기의 제트 엔진 실증 비행 시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제 한국산 동력 기관을 탑재하고 본격적인 시험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국산 엔진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 항공기 플랫폼을 통해 시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제트 엔진을 개발하여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최근 한국 공군은 공중 급유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쳐 다양한 작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투기의 운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작전 수행 능력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KF-21 전투기의 빠른 발전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중국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KF-21 전투기가 중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확장되면서 한국 공군은 이제 중국 전역을 작전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공군은 더 이상 중국이 간과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가까워지자 중국은 한국 공군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방산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한국의 첨단 무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는 여전히 100% 국산화되지 않아 일부 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한국 방산 무기 체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방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제재나 제한을 가한다면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방산 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이전까지 한국은 F-15K와 KF-16 같은 미국산 전투기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그동안 미국 방산 무기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들의 가동률은 국산 FA-50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는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나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도 존재했습니다. 전작권 문제 역시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 KF-21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전투기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직접 수리할 수 없었고 미국의 직원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성능 개량 시 미국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 예를 들어 보잉사가 F-15K 업그레이드에 대해 제시한 가격은 공시가의 3.6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높은 요구를 감내해야 했지만 KF-21 전투기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20년간 통계를 보면 미국산 전투기의 초기 도입 비용은 전체 비용의 약 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0%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소요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를 수출할 때 내부를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지를 부착했으며 봉인지가 손상되면 수리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일부 전투기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한국 조종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을 뻔한 사례도 있었지만 미국은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한국은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KF-21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서 자주 국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전투기 제조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에 최소 15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KF-21 전투기를 10년 내외의 기간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양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진은 KF-21 전투기 개발을 통해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함께 연구하고 있어 세계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일같이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레이더 기술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하드웨어와 기체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적을 먼저 탐지하지 못하면 공중전에서 이기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 고성능 레이더 개발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전력 증폭기 개발과 양산에 성공하면서 과거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온의 지원 없이 차세대 지라갈륨 소재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적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라갈륨 소재는 기존 갈륨 비소보다 10배에 달하는 출력 효율을 자랑해 KF-21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연합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방위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놀라운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KF-21에 탑재될 A사 레이더를 100% 국산화했고 그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지라갈륨 전력 증폭 소재 양산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레이더용 지라갈륨 반도체 부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6세대급 지라갈륨 소재는 기존 갈륨 비소보다 260% 더 높은 효율을 보이며 KF-21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산 기술 발전의 중요한 사례로 방위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출력 증폭기를 장착한 1세대 지라갈륨 소자는 기존 갈륨 비소 소자보다 10배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보여주었고 새로 개발된 6세대급 소재는 그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한국은 전투 항공기의 핵심 요소인 레이더 성능을 개선해 전투기 생산에서 가장 큰 기술 장벽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A사 레이더 관련 수출 가능성이 언급되며 한국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70%를 넘어서며 동력기관,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서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KF-21 전투기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파스 시스템을 통해 400대 이상의 전투기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발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방위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약 95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산 F-35 전투기 대비 가동률이 80% 이상, 운영 유지비는 절반 이하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성비는 KF-21 전투기의 큰 강점으로 작용하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생산과 높은 가동률이 보장됩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이제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불평등한 협력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전투기 도입 시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이제 KF-21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 방산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운영하고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 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전투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하면서 한국은 군사력 강화와 함께 방위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스텔스 기술입니다.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며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F-21은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방탐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